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불침 항공모함 울릉공항입니다. 경북 울릉군에 들어서 울릉공항이 이르면 오는 10월 착공된다고 울릉군이 20일 밝혔습니다. 1981년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공항 유치를 정부에 처음 건의한 지 39년 만입니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울릉공항은 울릉군 사동항 일대에 43만 455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됩니다. 울릉공항은 총 예산 5,800억 원에 8주로 길이는 1,200m로 50인승 소형 여객기가 이착륙 가능한 규모이며 울릉읍 사동리 및 서면 남양리 일원에 여객기 5대 규모의 계류장 시설과 전체 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2층 터미널과 주차장 등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강한 지난 7월 발표된 울릉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활주로 폭은 30에서 36m로 착륙대 폭 역시 80m에서 140m로 확장되었으며 활주로 양측에는 4.5m의 갓길도 적용하여 여객기 및 항공기에 좀 더 원활한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면적은 2015년 기본계획 당시 41만 2,950제곱미터에서 17,505제곱미터가 증가한 43만 455제곱미터가 될 계획으로 이로 인해 헬기나 소형 항공기 각각 2대씩이 추가적으로 계류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 들어서는 사동항은 대대적인 간척을 통해서 해군과 해경 함선의 정박이 가능한 대형 항구가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의 이동시간이 기존 7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단축됩니다.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울릉도 독도 방문객은 8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공항은 경북에 열릴 새로운 하늘길이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한 울릉의 생명길이라면서 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울릉공항의 민간공항으로서의 역할과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울릉공항 건설의 큰 취지는 울릉도민의 원활한 육지로의 이동과 관광객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에는 또 하나의 전략적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불침 항공모함의 기능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사실상 울릉공항이 불침 항공모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은 지정학적 위치와 현 정세를 보았을 때 독도 야역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최고의 공항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제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울릉공항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반성은커녕 아직까지도 독도 영유권 문제로 우리나라에 계속 시비를 걸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지속해서 한국의 카디지를 침범하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카디지 침범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자행하는 행위인데 우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개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존의 동맹 및 새로운 파트너들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 내의 각종 요소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러시아 중국 연합의 공군 훈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카디지를 침범하는 것이며 또한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한일은 미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지만 동해의 독도 문제와 특히 수출 규제 등 사이가 좋지 않은 기회를 틈타 카디지 침범을 통해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 결과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균열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해역은 항상 긴장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해역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해 한가운데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항이 세워진다면 여기에 얽혀있는 많은 국가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군사용으로 활발히 사용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본이 동해상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켰을 때 울릉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즉각 출격해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이미 일본의 접근을 알고 있던 한국 해군은 사동항에 정박해 있던 우리 해군의 군함 등이 먼저 2시간 만에 독도에 도착해 대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오키섬에서 출항하면 독도까지 2시간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울릉공항에 대기 중이던 우리 공군의 전투기를 대응하기 위해 F-35B를 실은 이즈모 경항모를 대동했을 경우와 같이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나라도 즉각 경항모에 F-35B를 출격시켜 맞대응할 수 있으며 경항모와 울릉공항은 F-35B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본토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날아온 공군 전투기들은 울릉공항 공중급유기와 연계하여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경항모 전단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울릉공항에 방어를 위해 구축해놓은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 레이더 그리고 이지스함 등 입체 작전에 사실 접근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라 하지만 좁은 동해안에서 상호간 작전을 펼치게 된다면 결국 이지스함의 대공 레이더, 한국의 F-35 및 다른 전투기 전력들, 그리고 울릉도의 대공 레이더에 포착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링크 16 혹은 링크 K로 공유된 일본의 F-35 전투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숨통을 조일 수 있으며 일본의 전투기들은 퇴각하거나 요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공항이 완공된다면 일본은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독도 도발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행동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로 카디즈 침범 시 즉각적인 대응과 울릉공항 주변에 있는 방공망의 화기 레이더 조사에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공항이 군사공항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의문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는 실제 전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국과 아르헨티나를 영원한 앙숙으로 만든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아르헨티나 남동쪽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는 1833년부터 영국이 시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73년 아르헨티나가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국과의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1982년 4월 아르헨티나는 기습적으로 포클랜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영국의 경제 사정이 최악이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영국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아르헨티나는 판단하였지만 영국은 본토와 지브롤터의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 포클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세대의 경항모 중 단 한 대의 항공모함이라도 격침된다면 포클랜드 전쟁은 무조건 패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자국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82년 5월 1일 벌컨 장거리 폭격기와 기동함대에서 출격한 해리어를 이용해 새벽에 기습적으로 포클랜드 제도의 포드 스탠리 공항과 구스그린 공항 두 개의 군사기지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방공망이 없어 무력하게 포클랜드의 두 공항이 파괴되고 이후 아르헨티나의 전투기들은 본토에서 출격해 단 몇 분만 작전을 수행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에땅따르 전투기가 액조세 미사일로 영국의 셰플드 호위함을 격침시키긴 하였지만 그게 다였으며 결국 영국의 승리로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만약 당시 아르헨티나가 포드 스탠리 공항과 구스그린 공항에 방공망을 구축해 영국의 전투기들의 침공을 막아냈더라면 이 두 공항을 이용해 영국의 해리어보다 성능이 우수한 당시 아르헨티나의 주력인 미라지 전투기가 제공권을 장악했을 것이고 이는 지정학적 위치와 물자 보급 등이 용이한 아르헨티나의 당연한 승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포클랜드 전쟁을 보았을 때 거점 공항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울릉공항의 건설과 동시에 확실한 방공망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존재만으로도 적어도 동해안에서만큼은 굉장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